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김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안전한 배터리를 위한 어떠한 기술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발표에 앞서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배터리가 매우 위험한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될까 봐 좀 걱정이 돼서 생각보다 배터리는 잘 터지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도치론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2차 전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는 어떻게 이제 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기술이 뭔지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구성을 좀 적어놨는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일반인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고요. 그게 이제 배터리라고 하면은 4개의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극, 음극, 전해, 분리막 4개를 우리가 4대 핵심 소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각각의 기능을 살펴봐야지만 어떻게 하면 배터리가 안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알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양극이라고 하는 거는 리튬이온을 저장하고 방출하며 배터리 용량하고 출력 결정하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음극은 이제 양극에서 나오는 리튬이온을 저장해 줄 수 있는 리저버 역할을 하는 소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해액은 이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액체, 요즘 고체 전해질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액체 전해질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증류수는 이제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만, 증류수에다가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전기가 통하듯이, 이 전해액에도 이러한 소금과 같은 이런 리튬 솔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서 일단 리튬 이온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리막이라고 하는 부품이 있는데, 얘는 이제 양극과 음극이 물리적으로 이제 접촉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극하고 음극이 이러한 부품 없이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 서로 이제 내부적으로 쇼트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쇼트가 결국에는 발화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리막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배터리 내부에서 세이프티와 가장 밀접한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는 왜 위험할까? 예전에도 그럼 2차 전지를 사용을 했었을 텐데 그때는 위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예전에도 배터리에 폭발 사고는 있습니다만, 더욱더 최근에 이러한 2차 전지와 관련된 화재 사고가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에너지 밀도가 더 지금보다 예전보다 많이 높아지고 전기 자동차에까지 실어지면서 결국에는 많은 에너지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져서 좀 더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차 전지가 왜 위험할까를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걸 이제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일반인이라는 걸 감안을 해서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크게 된 3가지 물리적 요인, 화학적 요인, 열적 요인이라고 나눴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똑같이 외부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 사람도 뼈가 부러지고 어떠한 장기 손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배터리에서도 외부적으로 어떠한 뾰족한 침이 찔러진다거나 아니면은 물리적인 충격으로 망치로 내리친다거나 이렇게 되면 배터리 또한 똑같이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화학적 요인으로는 과방전 또는 과충전 이러한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 쪽으로 과충전, 과방전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람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과충전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배가 너무 부르게 되고 미친 듯이 먹게 되면 죽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병원에 실려가겠죠. 그렇죠. 배터리도 충전을 많이 하는 것, 그걸 이제 과충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배터리에도 이상한 징후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방전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도 영양분을 많이 먹지 않고 이제 적게 먹게 되면 자기 몸에 있는 어떤 조직들을 빼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몸에 있는 근육에 있는 뭔가를 빼내는 것처럼 영양실조 이런 거 걸리는 거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방전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그 안에 써야 되는 물질이 아닌 다른 물질을 쓰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될 때도 배터리에 문제가 만들어지고요. 열정 요인은 사람이 한 35도, 40도에 노출되게 되면 열사병에 걸리듯이 배터리도 오랜 그 열에 노출이 되게 되면 배터리 또한 그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왜 망가지느냐를 생각을 할 때 사람이 망가지는 원리랑 비슷하게 받아들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뭐 폭파가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 도치론 박사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이런 배터리 이제 안전성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배터리를 좀 더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술을 말씀을 드리면 그게 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4개의 핵심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핵심 소재를 다 건드리는 게 배터리를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기술 개발이긴 합니다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면 배터리 사고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쪽에 연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고, 배터리에 발화가 일어났었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에 연구 방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배터리 사고 발생 원인을 제거해주는 쪽으로 보시게 되면 간략하게 먼저 분리막, 아까 전에 분리막이 배터리 내부에서 안전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리막을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 사고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이제 발생했었을 때, 즉 발화가 시작되려고 했었을 때 그 주변에서 어떠한 뭐 자기소화 기능성이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먼저 드리면, 먼저 이제 고내열 고강도 이제 분리막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분리막에 어떠한 세라믹 물질을 코팅을 한다거나 어떠한 추가적인 코팅을 통해서 배터리가 충방전이 만들어졌을 때 아까 도치론 박사님께서 양극과 음극이 서로 가까워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이러한 분리막들은 그러한 간극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고강도 고내열성 분리막들은 현재 배터리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완전한 폭파 사고를 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이거는 너무나도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액체 전해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발화에 그 가연성 가스를 공급해주는 물질 중에 하나다 보니 이러한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고체 상태로 바꾸게 된다면 근본적인 리튬 1차 전지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많이 이제 언론에 보고가 되고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존의 액체 전해질 대비 이 전해질 자체 고체로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가연성에 관련된 소재들이 많이 줄어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안전성이 증대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양극 소재라든지 이런 음극 소재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폭발 사고에 100%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방법 중에는 기존에 아까는 좀 전까지는 배터리에 완전 이제는 세이프티를 향상하는 쪽이라면 이제는 만들어졌었을 때 발화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어떠한 물질을 양극이나 분리막에 코팅을 했었을 때 어떤 특정한 온도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양극과 음극에서 리튬이온이 움직이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막을 개발해서 양극이 코팅을 한다거나 분리막에 코팅을 한다거나 음극이 코팅하는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코팅이 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온도가 되게 되면요, 리튬이온의 움직임이 막아지기 때문에 에너지의 축적이 최소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에너지의 축적이 최소화됨으로써 배터리 폭파 사고가 어느 정도 약해진다.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술로는 배터리 내부에 어떠한 그 수화 물질을 집어넣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배터리의 그 첫 번째 발화가 시작이 될 때 보면 그 이니셜 초기에 스파크가 이제 조그맣게 튀거나 불이 살짝 붙게 됐었을 때 그 주변의 소화 물질들이 릴리즈가 되면서 불이 꺼지게끔 초기 화재를 진압을 해보자라는 연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액상 그 소화 물질을 어떤 마이크로 캡슐을 통해 가지고 보호해서 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닥터 캡슐처럼 장소까지 보호할 수 있게끔 집어넣어서 배터리 내부에 보호하고 있다가 정상적인 그 작동에서는 배터리의 성능적인 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다가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서 온도가 올라간다거나 또는 불이 났었을 때 얘가 터지면서 그 안에 이제는 소화물질이 그 배터리 내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연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양극 소재에서 산소를 어떻게 하면 적게 내보낼 수 있을까, 음극 SLA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등등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거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기술들이고요.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사람이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처럼 배터리도 똑같이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과식하지 않는 게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처럼 배터리도 과충전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배터리도 방전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뜨거운 곳에 자주 노출이 되면 피부 노화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열사병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배터리도 장기간 뭐 뜨거운 곳에다가 놓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급속 충전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급속 충전은 이제 배터리를 빨리 우리가 충전해 쓰고 싶기 때문에 급속 충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배터리의 급속 충전은 배터리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람도 급하게 음식을 먹으면 취하는 것처럼 너무 빨리 배터리를 급속 충전하는 것도 그닥 그렇게 배터리에는 좋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가끔가다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계속적인 급속 충전을 한다는 거는 배터리의 성능이 기존에 그냥 노멀한 조건으로 쓰는 것보다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급속 충전도 그냥 필요할 경우 아니고서는 그냥 천천히 충전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정리해 놓은 거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이상지공의 폐기질 주의사항은 배터리는 절대로 그 생활 쓰레기에다가 버리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에다 그냥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그 가연성 물질들과 쇼트가 난다거나 이럴 경우에 불이 날 수가 있어서 일단 지정된 장소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손되거나 변형된 또 부품 배터리들은 일단 사용하는 걸 무조건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쓰시다 보면은 배터리가 좀 그러니까 핸드폰이 부풀어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 안에 이제는 뭔가 가스가 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는 일단 가까운 뭐 삼성전자 다른 이런 수리센터에 가셔가지고 배터리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마 또 뒤에 이제 저희가 아마 이런 안전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나영훈 연구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이 첨단 기술 쪽으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언제나 항상 이렇게 발표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저런 기술들이 뭐 일부라도 적용된 제품들을 우리가 구매해 볼 수는 있는지 혹시 어느 정도까지 실용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고내열성 고강도 분리막이 적용이 된 제품들이 쓰이고 있는 것은 맞고요. 이전에는 이러한 세라믹 코팅된 분리막들이 이전 배터리에는 안 쓰여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배터리에는 모두 다 이런 세라믹 코팅된 분리막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 캡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은 사실 뭐 지금 적용하기 상당히 요원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뭐 조그만 랩 스킬 수준에서는 개발이 됐습니다만 이제 이게 양산까지 가게 되면
수율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해결에 대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운 기술이고요. 향후 뭐 기술이 개발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그냥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적인 이제 소견인데 그 혹시나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아까 사실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대부분의 배터리는 안전하다. 예,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일부 나오는 사고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정말 100% 안전한 걸 아. 원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편안하게 그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배터리 저희 발전이 최근 급격히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100% 안전한 배터리,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지금도 저는 배터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배터리는 안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워낙 언론에서 배터리 폭파 사고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고 하는 게 그쵸. 있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배터리 화재 사고를 억제하기 위해서 배터리 내부적으로 또는 배터리 바깥에다가 다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배터리는 한 2, 3년 안에는 충분히 나와서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느낌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구체 배터리라고 하는 이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면 뭐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배터리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